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도 이거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유명한 종목들이고 이슈를 지금 몰고 다녔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이 결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주말 동안에 결론이 나와서 또 결론이 나오자마자 지버릇 개줄 리는 절대 없으니까 또 시작했죠. 한미 반도체를 때려 팔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스타트에서부터 지금 쭉 밀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비전은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둘 다 밀리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은 아니고, 자 볼까요? 공시 하나 뜰 때마다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 엇갈린다. 기존에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기관이 계속 그래왔잖아요. 기관이 계속해서 롱, 숏으로 난장판을 쳐왔으니까 개인 투자들도 당연히 바뀌는 흐름 맞아요. 그렇죠? 이 꼬라지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갈등 봉합 국면이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나란히 다 줘버렸습니다. 하이닉스에서. 그래서 일단 외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화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대 수준으로 둘 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하이닉스의 입장에서의 얘기고요.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얘기고요. 이 형태로 된다라면 그렇죠. 늘 예상했던 결론이 나온 셈이에요. 기관들 같은 경우 하나 비전 쪽을 죽도록 샀었지 않습니까? 한미는 팔고 하나 비전을 죽도록 사고 그랬었는데, 이 앞에 나왔던 거, 여기 나왔던 거 그대로 연결되는 건데요. 데칼코마니 서로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거 뭡니까? 롱숏 게임을 벌여왔다는 얘기죠. 롱숏 게임. 이게 전형적인 롱숏 게임의 결과잖아요. 이거. 하나비전은 사고 한미반도체는 때려 팔고, 한미반도체를 사고 하나비전은 때려 팔고, 정반대로.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게임을 벌여왔다라는 얘기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또 하나를 넘겨가 보면 하나비전보다 한미반도체를 분할 매수하는 등은 이거 3주 전 뉴스입니다. 이제 3주 전에 이때는 이제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계기된 바로 그 시절이죠. 저 밑에서 치고 나올 때 이때 얘기입니다. 이제 이때 얘기인데 이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또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비전 반사이 결별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 나오고 있는데 반사이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때 얘기하죠. 3주 전에 나왔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요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비전을 제거하고 한미 쪽을 단기적으로 노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요때 뭔 일에서인지 다시 되새겨 보면요. 자, 이래서 이제 하나 쪽으로 물량을 줄 것 같다라고는 기임새를 한미 반도체가 찬 거죠. 그래서 이러면 재미없습니다. 우리 아주 다 철수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압박을 넣고 그 일환으로 해서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에 공짜로 제공하던 인력들을 다 빼버렸죠. 그렇죠? 다 빼버려가지고 이때도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이천이죠. 인천 아니고 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경기의 동쪽,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인천 서쪽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이천까지 가는 데는 중간에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이게 공장에 기계가 나가지고 에러가 나가지고 잠깐 멈춰섰다라고 하면 2시간 넘는 동안에 이 기술자가 올 때까지 반도체 라인이 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태까지 공짜로 해줘 왔다. 야, 진짜. 그래서 이 얘기도 드리고 그랬었죠. 결국에 이제 기관이 맞는 얘기라는데요. 우리가 늘 봤다시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해서 법정 소송 분쟁 들어가면 누가 이기냐 이거. 당연히 항상 대기업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저 앞쪽에 다른 종목 케이스하고 다르게 이거 붙으면 대부분 대기업이 이겨요. 그래서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의 소송 케이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그냥 그대로 대웅제약이 이겼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메디톡스가 이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냥 대웅제약이 이기는 상태에서 아직 끝 안 났습니다. 국내는 아직도 소송하고 있죠. 우리는 일단 무조건 대기업이 이긴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화비전을 다 이렇게 사들어가는 흐름들이 왔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지금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애매해져 버렸는데 이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거 하나비전 사면 안 돼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 하나비전이 뚫고 들어갈 것이다라고는 기대치 자체가 이미 다 반영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 하나비전의 경우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높으냐라면,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도 해서 이걸 먹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배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먹는다 2조죠 2조. 작년도에 하나비전이 매출액이 4,900억이었는데 2조를 내고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이 전망 자체는 뭐냐면 한미 반도체 거를 다 뺏어온다라는 이런 전망이 돼요. 사실상 이거 지금 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게임의 승자는 하이닉스가 승자가 되는 거고요. 자, 각각의 목표를 보자 이거죠. 목표를 살펴보게 되면, 자,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자,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 시장을, 저 돈 많이 버는 시장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 목표. 자, 들어갔어요. 성공했죠? 자, 그럼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어차피 독점으로 가는 거는 이제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실익이라도 챙기자. 그래서 완전히 떨려나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떨려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챙길 건 챙기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서 활로를 찾아보고, 공짜로 해주던 거, AS 들어가던 거 이런 거 같은 거, 이거 이제 다 돈 받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익과 실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파고 들어있는 동안에는 하나가 또 다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름 소정의 압박도 가하고 우리 없으면 안 될 거다. 압박도 가해졌고 어느 정도 실익을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초의 목표, 그렇죠? 특정 회사에 독점적으로 물건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하이닉스 라인 자체도 붕괴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급망 이슈라는 거 우리가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망 리스크에 걸리게 되는 이 리스크를 덜었다. 그러니까 현재 결과로 본다 그러면 누구 하나 잣대는 경우 없이, 누구 하나 세이되지 않고 각기 서로 챙길 거 다 챙기고 중재를 하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셋 다 사야 되는 건데요.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이슈 자체가 하이닉스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덩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제외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비전이나 한미 반도체냐의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하나비전의 경우는 지금 전망 자체가 애초에 먹고 들어간다로 되어 있었어요. 전망 자체가 애초에 파고 들어가서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들어간다는 거, 이걸 전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쭉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미 반도체의 공격이 나옴과 동시에 기관들은 차익 실을 하는데, 이걸 충실히 지금 받아주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서 쇼커버도 들어오고, 외국인은 숏커버가 들어오면서 여기다 대고 팔고, 개인한테 대고 팔고 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확정이 됐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이 하나비전의 경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소문의 사선 유세판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의 경우도 독점이 깨졌다, 이렇게 지금 뷰가 지금 애매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 얘기하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장난질 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뉴스 나왔던 것도 봤죠. 불확실성이 고쳤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쌈질하고 있던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고는 측에서 본다 그러면 호재죠. 근데 왜 주가가 다 내려? 둘 다? 근데 왜 주가가 다, 하나비전도 내리고 한미반도체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비전은 왜 내려? 그죠? 이거는 소문의 사선 뉴스에서 판다라고 하는,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해가지고 수주 기대감 달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드립다가고요. 게임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도 게임즈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죠. 미리 당기고 미리 패고, 미리 당기고 미리 패버리고, 미리 당기고 패버리고, 미리 당기고 패버리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자, 지금 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뷰를 관점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금 답이 정반대로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하나비전과 한미 반도체가.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한화비전이 이긴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전망치가 이제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수치가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비전이 올해 실적이 2조에 2,200억의 이익을 낼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비전이 저렇게 들어간다면 한미반도체는 까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뺏기는 거니까요. 그럼 실적을 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실적이 까졌나요? 까졌어요? 뭐가 까져? 네, 뭐가 까지는 건데? 네? 그렇죠? 이 한미 반도체의 경우 21배, 그러니까 이게 뭐 TC 펀드를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프리미엄 먼저 줬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네요.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넘게 55.8%의 하락입니다. 주가가 반이 넘게 깨져 있는데도 21%입니다. 현재로 치면은 이제는 이슈는 끝났어요. 지금 모멘텀 트레이딩은 끝나버리는 셈이 된 겁니다. 모멘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서. 그러니까 소멸될 탄세 이제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을 거쳤다는 거에 이제 기본 가치 밸류에이션 가지고 판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둘 다 비싼 종목이 되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도 일단 예전 같은 독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21배 뭐 지금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얘들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업종들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비교해 보면 결코 싸지 않죠. 여기 같은 경우도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이게 싼 종목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모두 다 일단은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현재까지로 친다 그러면 계속해서 롱숏 게임을 이슈가 끝났어도 현재 같은 롱숏 게임을 계속 어느 정도 지속하고 난 뒤에 혹은 둘 다 올라가는 쪽고 적어도 둘 다 올라가는 쪽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동되기 힘들다. 둘 다 내리거나 롱숏으로 돌거나 이렇게 되면 메리트가 없어요. 매력이. 맨날 눈치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눈치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그림이 되고요. 맨날 내린다 싶어서 팔면 올라가고 오른다 싶어서 사면 눌러버리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주포가 기관이니까 그래서 개인들 오른다 싶어서 따라붙으면 그냥 깔아버리고요. 그래서 이거 또 팔게 쳐놓고 개인들 떨려나가면 돌려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상태로 뒤따라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의 경우에는 일단 당분간 제쳐두고 어차피 지금 반도체가 주도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쳐두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싼 종목, 새롭게 모멘텀이 나올 종목.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새롭게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쪽의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도체의 경우 다시 이슈가 잡히면 뭐 현재 상태에서는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세대 쪽을 좀 더 들여봐야죠. 그래서 이제 HB의 경우는 이제 새로 나올 종목들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쪽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차세대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새로 나오는 게 등장했는가 요걸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의 경우는 현재 보이는 그대로 둘 다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모멘텀 소멸로 둘 다 밀리는 쪽으로 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에서 저희가 개장 전에 우선 에너지주를 집중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비리리하죠. 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거의 3배 가까이에서 지금 이제 2배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많이 좀 붙어 따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놀고 있냐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오르는 게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질병주들이 있죠. 지금 분석 열심히 나가 있습니다. 질병주들, 질병 관련주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질병이죠. 질병주들. 그래서 진단주, 수젠텍 같은 종목들 올라 들어오고요.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진단주들 이게 전염 질병 나오게 되면 이게 닭고기 6개 종목들 미쳐 날뛰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이 묶여 있죠. 이게 질병과 에너지 이런 거 이제 오로 움직이는 종목들 스타트에서 이렇게 딱딱 잡아가지고 뽑아서 다 알려드린다 이거죠. 뚫고 나갈 길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장세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되고 개박살 날 때 트럼프 정책 수혜주 들어가서 쭉 드렸고요. 이번 주가 또 폭락으로 박살날 때 정치 테마주들, 인맥 테마, 정책 테마 연달아 연결시키면서 약세장 지수 폭락하는 데서도 반대로 수익 왕창 내드리고 그렇죠? 들어오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들 GNC라든가 BHI라든가 이런 끝내주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튀어나가는 종목들 골라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해서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4분이 자 24분이나 되는 전문가분들이 뭐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은 종목만 보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무슨 하나 에어로만 보고 있고 하이닉스만 보고 있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또 24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다 같이 테마주 가지고 가지고 오늘은 전부 수젠텍 이런 거 마니커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모두 다 극소 희귀한 성향을 나는 상패 종목들 정리 매매만 노리겠다 하는 식의 이런 식의 아주 극히 희귀한 취향을 가지신 분만 아니라면 그냥 일반 투자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향을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모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최대니까. 전문가 숫자 보시면 알시잖아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